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쉔겐 계산기를 만든 김에 쉔겐 조약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쉔겐 조약에 대해서 질문이 가끔씩 들어왔는데, 그걸 설명을 해도 사실 금방금방 이해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이 쉔겐 조약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쉔겐 조약에서 쉔겐은 룩셈부르크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가 쉔겐입니다. 룩셈부르크고 한 귀퉁이에 있는 이 지역에서 유럽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조약을 만든 거죠. 쉔겐 조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럽 지역을 국경이 없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유럽 아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행에 불편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처럼 장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쉔겐 계산기 안에 나오는 도움말 파일 그대로입니다. 그 파일인데, 유럽의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한 체결한 협약으로서 쉔겐 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체류일 계산 기준이 2013년 10월 18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그 계산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간 90일 이내 쉔겐 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쉔겐 국가, 여기 보면 쉔겐 국내 무비자 여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쉔겐 국가라는 것이 이 지도상에 이 파란색 지역과 이 연두색 지역, 이 쉔겐 지역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달부터는 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쉔겐 조약에 확실히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인데 오늘까지는 국경 컨트롤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국경 컨트롤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발칸반도인데요. 발칸반도에서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쉔겐 지역이었습니다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쉔겐 조약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전체 지역을 180 이내에서 90일만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쉔겐 조약입니다. 그럼 이 180일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얘기냐? 18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 계산기를 켜가지고 오늘이 12월 31일인데요. 날짜를 12월 31일에서 빼기 180일, 179일이죠. 179일. 그러니까 2024년 7월 5일부터 오늘까지가 총 180일이거든요. 이 180일 이내에 쉔겐 조약을 지키면서 출국을 하려면, 항상 이 쉔겐 조약 날짜를 계산하는 건 출국 당시입니다. 출국 당시. 출국을 할 때 이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일만 체류해야 된다는 게 쉔겐 조약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여러분들이 미국을 90일 동안 여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와, 처음에는 길다, 무려 석 달이나 여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씩 그렇게 미국을 여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국을 3개월 여행한다고 하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짧은 기간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충분히 긴 기간이죠. 영국을 3개월,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되는데 프랑스를 1개월 만에 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프랑스를 1개월 만에 돌고 그럼 스페인을 1개월 만에 돈다. 이건 가능한가요? 미국을 3개월 여행을 하는 수준 속도로 이 프랑스를 3개월을 돌면, 만약 그렇게 돌게 된다면 이 쉥겐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만 돌다가 나가야 됩니다. 출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 경우에도 그 러시아를 통과해서 북유럽을 들어갔다가 독일로 들어가서 영국에 이 체류를 한 기간이 거의 60일입니다. 그 핀란드 들어와서 독일 이렇게 돌아다닌 기간이 60일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비쉥겐 국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한 50일 정도 돌고, 그렇게 다시 나왔다가 이 쉥겐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 만에 이 지역을 통과해서 이 비쉥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던 이력이 있죠. 그 쉥겐 조약이 없으면은 저도 뭐 이 쉥겐 조약이라는 걸 모를 때는 유럽에 가서 그냥 세워라, 나오라,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몇 달이고 이렇게 뭐 180일 내내 유럽에서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쉥겐 조약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180일이면은 6, 38,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90일, 그 석 달 정도만 유럽 그 쉥겐 지역 안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제도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행 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차를 갖고 가지 않아도 그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 르노나 푸조에 리스를 할 수 있는데 리스를 할 때도 이 쉥겐 조약 때문에 반납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장기간 빌려주긴 하지만 쉥겐 조약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런 식으로 빌려주기는 하는데 쉥겐 조약 때문에 그렇게 체류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차를 빌렸어도 쉥겐 조약 때문에 90일 체류하고 나면 바깥으로 비쉥겐 지역으로 나갔다가 이 회색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90일을 보내야 다시 쉥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골치 아픕니다. 항상 이 쉥겐 조약은 언제 체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쉥겐 국경들을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출국일, 그 체류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국할 때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국경을 지금 이쪽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못 가니까 이 국경은 지금 완전히 쓸모없는 국경이 되어버렸고, 그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넘어가거나 아니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여기 세르비아죠. 세르비아하고 코소보, 여기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크로아티아하고 크로아티아 밑에 보스니아죠. 여기가 보스니아 이 국경을 들어가고 나갈 때 쉥겐 조약의 출국 그 체류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국경 검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국도 비쉥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쉥겐 지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쉥겐 보드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고 북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 사이는 사실은 그 쉥겐 비쉥겐 보더가 쉥겐 국경이 되긴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국경 검문은 없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아일랜드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이 생기긴 생깁니다만 사실상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경은, 이런 국경들은 다 쉥겐 국경입니다. 이게 쉥겐 국경이기 때문에 이 국경을 넘나들고 특히 나올 때는 그 쉥겐 조약 체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쉥겐 조약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항상 출국일과 입국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출국한 날도 쉥겐 지역에 있다가 나가면 그날도 쉥겐 체류일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뺄 때 179일을 뺐잖아요. 이 179일을 뺀 이유가 다 날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출국을 할 때 체류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유효권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입 국가는 총 29개 국가인데 뭐 여기 보시면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네덜란드 이렇게 쭉쭉쭉 있고, 예전에는 후보국이 꽤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이프러스 외에는 후보국이 없고 다 그냥 쉥겐 조약 가입국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 다닐 때만 해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다 비쉥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쉥겐 지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하는 데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버렸죠. 여기 보시면 또 이 빨간색 국가들은 쉥겐 협약을 우선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빨간색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쉥겐 보더에 있는 나라들이 쉥겐 조약을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쉥겐 보더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 이 위에 이게 리투아니아인가요? 저도 여행을 안 했던 나라들은 계속 까먹습니다. 저 위에 나라는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나라인지 제가 지금 에스토니아군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이게 쉥겐 보드에 있잖아요. 라트비아가 여기 있고 에스토니아, 이게 빨간색이죠. 쉥겐 보드에 있는 나라들이 쉥겐 조약을 우선하는 나라들입니다. 벨라루스는 그 러시아와 사이에 국경이 있지만 국경 검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오셨다가 막바로 유럽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출국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때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출국을 안 한 상태가 계속 카운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벨라루스로 들어오셨다면 다시 러시아로 나가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러시아의 체류일 계산을 할 때 이 벨라루스로 나갔다는 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체류일 계산에 벨라루스 체류일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물론 러시아를 그렇게 오래 여행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벨라루스로 들어오셨으면 다시 유럽으로 다시 나가셔야지, 벨라루스에서 바로 러시아로 들어와 버리면 역시 러시아 입국일이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벨라루스는 이 국경이 쉥겐 보드지 벨라루스 자체는 쉥겐 보드가 아닙니다. 여기가 쉥겐 보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이게 폴란드죠. 폴란드는 비쉥겐이라고 쉥겐 조약을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벨라루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국경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비쉥겐으로 나간다는 걸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벨라루스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건
벨라루스 가서 비숑겐에서 체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벨라루스 가서 그렇게 오래 계실 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가 근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어차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슬로바키아는 어떤 조건인가요? 슬로바키아는 쉥겐 보더니까 그 쉥겐 조약 우선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헝가리는 뒤에서 다른 조건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헝가리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헝가리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쉥겐 보드에 있는데 헝가리는 쉥겐 조약을 우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허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결국 쉥겐 조약을 다 우선해야 되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로 나가서 뭐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귀국길을 오른다면은 그때 헝가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쉥겐 보드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전부 쉥겐 조약 우선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전부 쉥겐 조약,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쉥겐 보드에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쉥겐 보드에 있기 때문에 쉥겐 조약을 우선하는 나라들입니다. 왜 쉥겐 조약을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쉥겐 조약을 약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양자협정입니다. 양자협정. 여기 나오는 양자협정인데요. 이 국가 간에 이 나라와 이 나라, 우리나라와 이 각 나라들 간에 협정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유럽을 가보시면 헝가리 이런 게 이제 양자협정인데요. 쉥겐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양자협정으로 90일 체류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쉥겐 지역에서 90일 체류를 이미 했는데 다시 헝가리에서 90일을 연속해서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양자협정이 지금 체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나오는 얘기고 헝가리 정부 측 사이트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쉥겐 지역을 나왔다가 헝가리에서 만일에 우크라이나로 나간다면은 사실 뭐 헝가리만 여행을 더 하고 90일 더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못 나가니까 사실 이런 조건이 있어봐야 육로로 여행을 다닐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쉥겐 지역에서 비쉥겐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불가리아 같은, 만약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 불가리아가 쉥겐 조약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헝가리에서 체류했던 날짜들은 전부 쉥겐 체류 날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헝가리가 아무리 양자협정을 우선해 준다 해도 불가리아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쉥겐 조약 우선이기 때문에 쉥겐 오버스테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리스가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헬프에 보면 그리스는 쉥겐국을 통한 입출국 시는 양자협정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쉥겐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는 양자협정을 우선한다. 이 나라는 비쉥겐 지역인데 불가리아는 쉥겐 지역입니다. 불가리아에서 들어오면 양자협정을 우선해서 이 그리스에서 더 체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또는 이 이탈리아에서 배로 이렇게 그리스로 막바로 넘어오면
이 쉥겐 지역에서 넘어왔고, 만일에 이분이 다시 불가리아로 나가게 되면 이 그리스 체류 자체는 양자협정에 의해서 쉥겐 조약 체류의 그 180일 안에 90일보다 더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 이 그리스 체류일도 만일에 여기서 저처럼 저는 그리스에서 바로 이렇게 터키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아까 조건이 쉥겐 지역에서 들어와서 쉥겐 지역으로 나갔을 때 양자협정을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터키로 나가버리면 여기는 비쉥겐입니다. 그게 쉥겐에서 들어와서 비쉥겐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쉥겐 조약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스로 나갈 때 오버스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협정을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일에 불가리아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쉥겐에서 쉥겐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들어와서 그리스 체류를 하고 불가리아로 들어갔는데,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나가려고 하면 불가리아는 쉥겐 조약 우선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버스테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 체류가 다 오버스테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육로를 통해서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이 양자협정이라는 게, 양자협정을 이용해서 그 체류일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다 실패합니다.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쉥겐 지역에서 여행을 하셨다가 헝가리로 들어와서 헝가리에서 막바로 차량 없이 여행할 때 헝가리를 이 쉥겐 지역의 마지막 국가로 바로 항공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시면, 그럴 때는 헝가리에서 오버스테이가 가능하죠. 180일, 90일에서 더해서 헝가리 90일을 더 해서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결국에는 비쉥겐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 비쉥겐 국경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지금 아까 애매모호했던 나라가 지금 이게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로 나가는 이 국경이 지금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헝가리는 이거는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오버스테이를 하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죠. 나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못 나가니까 결국 헝가리에서 아무리 양자협정으로 오버스테이를 초과 체류를 한다 해도 결국 비쉥겐 지역으로 나갈 때는 이 국경에서 이 쉥겐 지역 우선하는 국가들, 이전 헝가리 체류니 그리스 체류니 이런 양자협정에 의한 체류를 다 쉥겐 체류에 합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초과 체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로를 통한 장기 여행을 하실 때는 양자협정을 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쉥겐 계산기 같은 걸 만들 때도 그 양자협정을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게 이 양자협정입니다. 육로로 장기 여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공을 통해서 뭐 나가고 들어가고 그럴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차를 뭐 헝가리에서 바로 그냥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헝가리에서 더 초과 체류를 해볼 수 있고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육로로 결국에는 비쉥겐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조건에서는 이 양자협정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양자협정을 따져봐야 다 쓸모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양자협정을 따져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헝가리, 그리스, 그 다음에 루마니아 같은 나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가 지금 쉥겐 조약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을 하실 때는 다 쉥겐 체류일에 포함해서 체류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 싶으시면은 루마니아에서 오버스테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버스테이를 해봐야
우크라이나로 못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불가리아에서 터키 나가든가 해야 돼서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나가서 러시아로 다시 들어오고 할 수 있으면 뭐 루마니아에서 오바스테이 초과 체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못 들어갈 테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쉥겐 조약 상담실에 들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쉥겐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서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실제로 질문이 들어왔던 쉥겐 조약 체류일 조건들을 가지고 이 쉥겐 계산기를 써서 이 쉥겐 계산기 보시면 실제로 개발을 할 때 PC에서 이렇게 개발을 다 해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그냥 안드로이드로 집어넣은 거라서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로 집어넣은 겁니다. 안드로이드 안에는 이 날짜들, 각각의 날짜들을 저장을 하는 루틴이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하고 나면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앱을 구동시키면 미리 저장했던 날짜들은 그대로 저장된 채로 다시 올라옵니다. 입국일, 출국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입국일, 출국일에 대해서 체류 날짜들이, 체류 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벌금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2023년 11월이죠. 지금 이 질문도 여기 있는 조건들은 지금 현재 조건이 약간 바뀐 게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6월 20일에 2023년 6월 20일에 2020년 6월 20일이죠. (2023년 6월 20일에 에스토니아에 들어왔고 9월 15일에 루마니아, 지금 현재는 루마니아가 쉥겐이니까 이 말이 안 맞는데 이분은 지금 하여튼 9월 15일에 비쉥겐 국가로 나왔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PC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 앱에서는 이렇게는 선택이 안 되죠. 약간 불편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약간 달라져서.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9월 15일이죠. 9월 15일에 비쉥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 비쉥겐 지역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트르키에 있는데 지금 현재 88일 체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쉥겐 계산기를 써보셨는데 이 쉥겐 계산기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걸 써서 사실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안드로이드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 동작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날짜 입력을 완전히 이 포맷대로 해줘야 돼서 약간 불편한 게 있고요. 이 앱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달력을 가지고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15일에 쉥겐 국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맞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23년 12월 15일 15일에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플래닝이라는 게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날짜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체류를 할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9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 180일 기간의 시작일이 6월 19일입니다. 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2023년 12월 15일에서 빼기 179일을 하면
2023년 6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이날에 입국을 했을 때, 만약 이날에 입국을 했다가 출국을 했을 때 체류일 계산의 시작점이 2023년 6월 19일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그게 2015일에서 179일 이전 날짜를 얘기해요. 이날부터 90일 체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고, 만일에 12월 14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12월 14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틀밖에 체류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야, 하루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이게 FAQ에 보면, 쉔겐 조약의 바른 이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쉔겐 조약 체류일 계산의 시점은 항상 이 출국 시점입니다. 이 출국 시점에서 이전 180일 기간을 보는 겁니다. 이전 180일 기간을 보는데, 지금 아까 9월 15일에 나왔잖아요. 2023년 9월 15일. 2023년 9월 15일에서 정확하게 90일을 체류를 하면 언제냐? 89일을 추가를 합니다. 89일을 추가를 9월 15일에 나오죠.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에서 정확하게 90일을 체류를 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비쉔겐 지역에서 9월 16일을 포함해서 89일을 더 더하면 그 날짜가 12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쉔겐 지역에서 정확히 90일을 체류를 한 다음에 그 12월 14일이고, 그럼 그게 이제 12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12월 15일에 들어가게 되면 딱 90일을 쉔겐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얘기는, 이게 왜 아까 이틀 체류가 가능하냐면, 앞에서 88일만 체류를 했거든요. 88일만 체류를 했고, 딱 여기 아까 12월 14일의 조건은 딱 보면은 이틀만 딱 체류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간 날 14일하고 15일 체류를 하면 15일 날 나와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그 180일의 시작점이 12월 14일에 180일의 시작점이 6월 18일이거든요. 6월 18일 요 입국의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틀이 빠져서 지금 88일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88일만 체류를 했기 때문에 14일에 들어가면, 12월 14일에 들어가면 이틀만 체류할 수 있다. 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 전체가 이 180일의 창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이틀만 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건 쉔겐 90일을 체류를 했으면, 비쉔겐에서 무조건 90일을 체류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시 쉔겐에서 90일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쉬운 조건은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쉔겐에서 90일을 체류를 했는데, 비쉔겐에서 딱 90일을 체류를 하고 하루가 딱 지나서 탁 들어가잖아요. 하루가 탁 지나서 아까 계산했던 날이 12월 15일 하루가 탁 지나서 들어가면 뒤에서 하루가 체류했던 날짜 하루가 탁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90일씩 계속 그 날짜 자체는 계속 그 전체 날짜는 결국 체류했던 날짜는 90일 미만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 창이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이 체류 날짜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거. 그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고, 사실 제가 요 질문을 계산을 하다가 프로그램의 버그를 발견해 가지고 앱을 업데이트를 사실 했었는데, 최근 업데이트 된 이유가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다가 다시 만든 겁니다. 쉔겐 입국 후에 쉔겐에서 60일을 보내고 비쉔겐으로 이거를 실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에 입국을 했다고 칩시다. 올해 6월 1일에 계산을 입국을 했다고 칩시다. 올해 6월 1일에 입국을 해서 정확히 쉔겐에서 60일을 보내고 6월 7월 30일 정도 되겠죠. 2024년 7월 30일 60일을 딱 보냈잖아요. 보내고 비쉔겐으로 가서 90일을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쉔겐에서 90일을 보내면 이전에 무슨 얼마나 체류를 했던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 봅시다. 2024년 7월 31일이죠. 7월 31일에 비쉔겐 날짜 90일을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8월, 9, 10월 30일 정도 되겠죠? 10월 30일 92일이네. 92일 28을 하면은, 자, 7월 31일에서 10월 28일까지 이 질문대로 90일을 정확하게 보내고 다시 쉔겐으로 가서 30일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10월 29일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10월 29일부터 24년 10월 29일 24년 10월 29일입니다. 24년 10월 29일에 들어가서 30일을 보냅니다. 이 30일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30일을 보낸다고 하면 자, 그럼 11월 27일 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2024년 11월 27일 11월 27일에 나갑니다. 이게 컨트롤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걸 계산을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네. 지금 위에 날짜가 잘못됐군요. (24년 11월 27일) 24년 11월 20일 이 날짜와 이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그 최종 출국 날짜와 이 컨트롤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한 기일 내에 초과 체류가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 이미 비쉔겐 지역에서 90일 체류를 했거든요. 비쉔겐 지역에서 체류를 했기 때문에 그 체류 허용 가능 기간이 2025년 1월 26일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질문에는 비쉔겐으로 출국을 했다가 들어와야 되면 비쉔겐으로 출국할 이유가 없죠. 1월 26일까지 그냥 쉔겐에서 계속 계시면 됩니다. 이미 왜냐면 이 조건이 이미 비쉔겐으로 가서 90일을 보냈기 때문에 10월 29일부터 이게 뭔 얘기냐면 2024년 10월 29일
10월 29일에서부터 추가로 89일을 딱 하면, 그러니까 90일을 딱 체류를 날짜를 계산 딱 하면 1월 26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질문하신 분이 비정규로 출국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딱 비정규를 90일 체류를 해버리면, 딱 비정규 체류를 하게 되면, 요게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날짜가 한 개씩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에서 얼마를 체류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고, 이 뒤쪽도 한 개씩 착착착 한 개씩 움직입니다. 하루가 갈 때마다. 그래서 요 날짜에서 계산을 딱 하면 항상 90일 체류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날짜에도 쉥겐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쉥겐 조약 개선이 맞느냐, 이것도 지금 조건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지금 현재는 비정규 국가, 옛날에는 이제 비정규 국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이렇게 50일 정도 생각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놈들이 다 쉥겐 지역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현재로 맞추면 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총 65일을 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월 1일부터 65일을 쉥겐 지역에서 돌고, 이렇게 되죠. 65일을 쉥겐 지역에서 돌고, 투르키예는 비쉥겐이니까 투르키예에서 50일을 돌고, 그럼 8월 5일부터입니다.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5일부터 50일을 8월, 9월 얼마 정도 되겠네. 9월 23일이네. 9월 23일. 그러니까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체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다시 쉥겐 지역에서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9월 13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체류해서 9월 24일 날 들어가겠다는 거죠. 2024년 9월 4일에. 9월 4일에 들어간다고. 이거는 체류를 비정규니까 뺍니다. 빼고 9월 4일 날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플래닝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쉥겐 조약 며칠이 남는 거냐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25일 남습니다. 얼마 안 남죠. 왜냐하면 180일의 시작일이 3월 9일이니까 이 기간이 전부 쉥겐 계산 날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체류 날짜가 전부 쉥겐 조약 안에 쉥겐 스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90에서 65 빼면 25 그겁니다. 180일 기간의 시작일, 출국을 할 때 180일 기간의 시작일이 3월 9일이고 실제 체류는 6월 얼마부터 시작했고 8월 4일까지 체류를 했다. 그래서 9월 4일 날 들어가려고 하면 25일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마다 가입과 탈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입한 나라는 대부분이 아니라 가입한 나라는 탈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탈퇴한 나라가 하나도 없죠.
런던에서 이틀만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리셋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숑겐 나가셔가지고 여기 답처럼 90일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쉥겐 국가 90일 채우고 비숑겐에서 90일 채우고 다시 쉥겐 국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디지털 노마드 비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디지털 노마드 비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로 뭐 외국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한국에서 어떤 협력하는 회사가 있으시면 이런 걸 만들어서 6개월 안에 90일 이상 체류를 할 수 있죠. 교환학생 가는 조건은 비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 여행하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지금 2019년에 질문하셨죠. 2019년도 날짜를 소급해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2019년 3월 1일에 쉥겐 지역에 입국해서 4월 3, 이게 날짜가 4월 31일에 한국에 있는다가 쉥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날짜가 하루 더 갈 텐데 날짜가 하루 더 가버리지 않나요? 날짜 변경이 이 중간에서 되나요? 안 되나요? 이쪽에 날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날짜가 바뀌지는 않나? 날짜가 바뀌죠. 그 다음날에 올 가능성이 많죠. 보통 이렇게 서해수동으로 오게 되면은 비행기로 타고 오게 되면은 이쪽에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4월 31일자에 한국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쪽에서는 아마 30일에 나왔을 겁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쉥겐에 들어가서 4월 30일에 2019년 4월 30일에 나왔다. 나와서 이미 61일 체류를 했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6일 머물고 5월 7일에 다시 입국을 하겠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2019년 5월 7일에 입국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 이 조건이죠. 플래닝 조건으로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29일밖에 체류 못합니다.
왜냐면은 180일의 시작점, 그러니까 5월 7일 2019년 5월 7일 이렇게 봅시다. 2019년 그래서 2019년 5월 7일에 179일 179일을 빼면 시작점이 11월 9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5월 7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그 시점이 11월 9일에서 계산했을 때 이 180일 이전에 이 시점이 2018 5월 7일 여기가 5월 7일이고 여기가 2018년 11월 9일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미 60일을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61일을 11월 9일이고 이게 3월 1일이니까 여기가 11월 9일이고 여기가 이 정도가 3월 1일에서 4월 30일 이렇게 되니까 이 시점 안에 이 체류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날 다시 들어가게 되면 29일밖에 체류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체류 계산이 되어 있죠. 그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터키를 나가는데 알바니아는 비정견이잖아요. 그 여기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리스는 여기 지금 알바니아가 비셴겐이잖아요. 아까 그리스 조건이 뭐였냐면은 셴겐 지역에서 들어와서 셴겐 지역으로 나갈 때만 양자협정을 우선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거는 좀 비셴겐에서 들어와서 비셴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셴겐 지역 셴겐 조약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미 90일 셴겐 여행을 했으면 여기서 나갈 때 오버스테이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답하신 분이 이 앞에서 짧게 보내야 된다는 거. 이 그리스 체류일만큼 여기서 체류일을 줄여야 되는 거죠. 90일 미만으로 체류를 하셔야 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는 이게 크로아티아는 다 셴겐 지역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 지역에서 90일 이상을 보내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스 앞에서 90일 이상을 보내시면은 그리스 다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겹치는 날은 다 셴겐 스테이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에 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 체류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일에 되게 신경 많이 써주는 입국 심사관이면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사실 들어갈 때는 체류일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때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때 된통 당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질문 보실 때, 크로아티아는 지금 현재는 쉥겐이니까, 이거 다, 이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 보셔야 되죠. 이거 보시면 쉥겐이 50일이고, 쉥겐이 35일이고, 85일이죠. 이거는 지금 비쉥겐이라고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85일이고, 다시 85일에다가 4 더해봐야 89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계산 안 해봐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답을 안 했고 밑에 분들이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질문하신 대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18년 4월 9일에 질문을 올렸죠. 작년 12월 22일 날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니까 2017년 12월 20일에 2017년 12월 20일에 12월 20일에 쉥겐 국가에 얘기가 하는군요. (2017년 12월 20일에)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2018년 1월 3일날 이거 한국에 왔다는 말이 아니고 이탈리아를 떠났다고 일단 이해를 합시다. 2018년 1월 3일날 이탈리아를 떠났다가 15일 체류를 했네. 올해 6월 7일날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6월 7일날 입국을 한다. 2018년 6월 7일. 2018년 6월 7일에 이탈리아에 입국을 하면 얼마를 체류를 할 수 있습니까? 90일. 이게 꽉 채우고 오는 게 가능하죠. 예, 한국에 돌아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한국에 며칠 날 들어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쉥겐 지역을 언제 떠나냐가 중요한 거지.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은 비쉥겐 지역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다시 90일 이후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또 수동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수동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1월 3일 날 왔잖아요. 그럼 1월 4일부터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4일에서 추가로 90일 89를 더하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그러니까 4월 4일부터는 무조건 90일 이상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쉥겐 지역에서 나와서 무조건 연속 90일을 체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월 3일 날 나왔잖아요. 그럼 1월 4일부터 더하기 89일, 그게 4월 3일까지는 4월 3일이 지나서, 그게 4월 4일부터는 무조건 90일 체류를 할 수 있으니까 6월 7일에 들어가면 충분히 90일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쉥겐 계산기는 뭐 요 모양 그대로 여기 뭐 이 글자만 바뀌어 있고, 예전에 이렇게 냅뒀다가 글자만 바뀌어 있고, 안드로이드 폰 상에서 요 모양 그대로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자협정, 육로로 여행하실 때는 이 뭐 그리스의 양자협정이니 헝가리의 양자협정이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쉥겐 지역에 체류한다라고, 쉥겐 체류일에 다 포함시켜야지. 육로로 다닐 때는 양자협정 적용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쉥겐 조약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